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4시간 채널입니다. 자, 일단은 이번 시간은 기업은행 이 종목을 가져오게 되었는데요. 저 되게 조용하게 상승하고 있어요. 이 종목이. 그래갖고 가져오게 된 건데. 자, 일단 이 은행주 지금 현재 고물가와 그리고 고금리 이게 지속되면서 연체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과정이 있고, 자, 이런 과정이 있는 과정 속에서 자, 해외 막 이런 은행 종목도 굉장히 낙폭이 크게 나오고, 특히나 올해 초에는 뭐 실리콘밸리 퍼스트 리퍼블릭, 이제 뭐 중국도 이제 비구 위안이나 이런 사태로 인해서 부동산발 위기, 자, 이런 게 재조명이 되면서 조금 약간 은행주들이 좋지 못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 국내 은행주 지금 마찬가지로 약세를 보이다가 최근부터 이제 8월 접어들고 강세를 밟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왜 나오고 있는지 한번 체크해 봐야겠죠. 그리고 일단은 이건 뭐 장기 투자해라 약간 이런 게 아니라, 일단 단기적으로는 수급이 받으면서 돌파 흐름이 나오고 있고, 자, 이런 부분들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업은행이 5년간 이 100조 원 겨우 지원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 들리고 있어요. 이게 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보시면 IBK 기업은행이 최근 5년간 중소기업에 내준 정책 자금 대출만 100조 원을 육박한다고 합니다. 특히 올해 들어서는 반년 동안 20조 원 가까이를 공급하면서 지난해 연간 규모에 맞먹는 수준을 보였다고 합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삼중고를 여파로 기업 경영이 크게 악화된 가운데 낮은 이자율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정책 대출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이렇게 1금융 이제 기업은행의 수요가 많이 증가했다라는 거죠. 경기 불황 속에서 국책은행의 시장 안전판 역할에 부합되고 있는 모습으로, 자, 이러한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고, 대출 자금 100조 원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기업이 한 10조 정도의 시가총액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가총액의 10배에 달하는 돈을 대출해줬다. 근데 정책 대출만 이 정도 빌렸다는 말이고요. 아무래도 은행은 예대마진이라는 곳, 장사라는 곳이기 때문에 대출을 많이 해주고,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은 여기서 이제 이자 장사를 통해서 수익을 취할 수 있는 구조죠. 이런 부분들이 있겠고, 그래서 지금 아마 올라가는 게 한번 일단은 반등 정도 나오는 걸로 파악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겠습니다. 자, 왜냐면은 자, 이제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이 유지가 되면은 기업들에게서 이자 부담이 커지고, 최근에 뭐 이자 기업들 보면은 특히 건설사 보면은 얘들 이제 국내에서 이제 빌릴 수 있는 돈이 없어갖고 외채를 끌어 쓰고 있다고 합니다. 외화부채를 지금 끌어다가 발행을 해갖고 돈을 끌어 쓰고 있다라고 하는데, 자, IMF 때 이제 IMF가 사태가 커진 게 이때 기업들에서 외채를 굉장히 많이 끌어 썼기 때문에 발생된 건데, 자, 근데 일단은 외환 보유고는 그때에 비해서 한 20배 이상 국내 외환 보유가 많이 쟁여져 있기 때문에 외채를 끌어다 쓴다고 해서 이제 그렇게 큰 타격이 있는 건 아니에요. 다만 건설사들이 뭐 외채를 많이 끌어 쓰다가 환율이 올라버리고 이자 부담이 높아져서 갚지 못하게 되면은, 자, 얘네들이 일단 국내에서 먼저 빌리고 나서 외채를 끌어 쓰는 거기 때문에, 자, 이 건설사들이 무너지게 되면은 국내 은행들에게도 예, 다 마이너스로 적용되는 요소로 다가올 수가 있다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기업은행 정책 대출 규모가 확대된 배경에는 이 고금리에 따른 경기 둔화가 자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은행은 지난 2021년도 8월 0.5%였던 기준금리를 올해 1월까지 3.5%로 300bp 올렸고, 자, 이 따라 대출금리도 크게 뛰어들면서 기업들의 금융비용 부담이 확대했다고 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은행들 6개의 은행들이 지난 5월에서 7월 두 달간 새로 내준 신용대출 금리는 5.5%에서 6.5%로 형성되면서, 자, 1년 전보다 1% 이상 높아지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높은 금리로, 자, 이자 부담이 늘어나고, 그래서 기업에서도 지금 막기 위해서, 자, 최대한 대출을 많이 끌어 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인지 대출을 많이 끌어 쓰니까
돈도 예금액도 조금 늘어났는데 추가적으로 대출 많이 쓰니까 예대 마진 조금 개선된 효과를 보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상승 탄력은 받았고, 자, 이 전 고점 저항 일단은 다다른 상태지만 추가적으로 강세 여력은 있겠습니다. 자, 이 부분 원저리에서 한번 강세 나오고 그 다음에 하락으로 이렇게 꺾이면서 하반기에는 좀 조심해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 드릴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강세는 나오고 있다는 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한번 가격 밴드가 낮아졌어요. 낮아진 위치에서 반등이 일어나고 있는 거고, 그래서 반등 이후에 한번 또 조정이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 추천은 조금 조심하는 게 좋겠죠. 일단 가져오게 된 거는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그렇다 할 소식들과 되게 잠잠해요. 시장 참여자들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져왔어요. 이게 남들이 다 아는 종목은 올라갈 때 시원하게 잘 못 올랍니다. 그리고 변동성도 더 커지면서 하방 압력도 함께 증가가 되는데, 자, 이 종목은 기본적으로 일단은 개인이 많이 붙지 않은 종목이고 거래량이 터지고 있지만 개인보다는 외국인이나 기관에 조금 더 많은 자금 유입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있죠. 논란의 50년 만기 주담대 최다 취급은행은 NH농음은행이다. 저는 뉴스들도 한 개 나오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여기 기업은행도 있네요. 그래갖고 50년 만기 상품도 굉장히 많이 지금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그리고 있다.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상품인데 그렇습니다. 50년 만기, 50년 만기. 그렇고 또 추가적인 내용은 30개 메뉴서 사용한다. 그래서 IBK 기업은행이 금융기관 최초로 전자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시각장애인의 금융거래 접근성과 편리성 향상을 위해서 이러한 서비스의 개선도 보여주고 있고 서비스의 더 향상을 보여주고 있고, 자, 이런 과정 속에서 별다른 뭐 이슈는 없습니다. 근데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렇다는 건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게 결국 지금 뉴스는 없는데 올라가고 나서 보통 이슈가 나옵니다. 이슈가 이제 나오니까 이제 사야지 하고 이제 사람들이 달려붙으면 항상 그래요. 주가라는 게 이 바닥에 있을 때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갖다가 이제 올라가면은 이 언제 올라가면은 이 뉴스라는 게 나옵니다. 오, 대박이다 이 뉴스 하면서 빅 뉴스라는 수식에 이제 사자 하는 거죠. 그때부터 뭐다? 올라간 가격에 하락 파동이 진행된다. 자, 이게 주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올라가는 거를 빠르게 타갖고 단타 거래할 생각을 해야지. 자, 위로 올라갔을 때 장기 투자 들어가야지 했다가 이제 물려버리는 이런 사태들이 주식시장에는 빈번하게 발생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잘 체크하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또 이벤트가 있을 겁니다, 하반기에. 그래서 이런 은행주들에게는 좋지 않은 이슈들이 있을 건데 일단 긍정적인 이슈만 나와주고 부정적인 이슈가 나와주면서 어떻게 흘러가지 않을지 이런 부분들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이렇게 기업, 은행 살펴봤고요. 이렇게 살펴봤는데 자, 일단은 은행주는 좀 그렇습니다. 조금 이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 한번 반등 나왔을 때 잘 정리해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말씀까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